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브랜딩 솔루션 소개를 맡은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김윤지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인터브랜드 대표님께서 브랜딩이란 무엇이고 또 아마존에서 브랜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이어받아서 아마존 내에서 이렇게 브랜딩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아마존 내부적인 툴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처음부터 브랜딩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공간은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건 1995년에 처음으로 아마존이 책을 파는 사이트로 오픈했었을 때의 모습인데요. 아직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던 시절이죠. 그랬던 아마존이 이렇게 책을 팔던 작은 웹사이트에서 카테고리를 점점 확대하고 또 세상 모든 것을 판매한다는 Everything Store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좀 보이시나요? 아까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또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던 것에서 테마별 혹은 시즌별 혹은 고객의 과거 구매 행태에 따른 개인 맞춤별 추천으로 고객들이 아마존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또 브랜드의 입장에서는 나의 브랜드를 정말 잘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아마존이라는 공간에서 아마존 고객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아마존 고객이 아마존에서 보내는 시간이 약 16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분 정도 살 것만 사고 빠르게 나가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거의 30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약 70%의 고객은 나는 아마존에서 윈도우 쇼핑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 고객은 새로운 브랜드에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약 80%의 고객이 나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브랜드를 발견하기 위해 아마존을 방문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53%의 고객은 난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를 다른 곳이 아닌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판매자분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고객들이 탐색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에 열려있는 아마존이라는 공간 안에서 브랜드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브랜드라면 제품의 제목, 제품명과 또 가격 정보만 가지고도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에도 아마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또 브랜딩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툴들이 아마존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접점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상의 두 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A사가 있고요. 또 언제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시도하는 A+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아마존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브랜드 빌딩의 단계별로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브랜드를 처음에 만들고 또 성장시키고 최적화하고 보호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브랜딩 솔루션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마존에서 판매하시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죠? 네, 계정 물론 필요합니다. 계정을 만드시고 나면 제품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페이지를 잘 만드는 일부터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본에 충실한 A사의 경우에는 이 제품 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 정보를 굉장히 충실히 입력합니다. 이 제품의 이미지, 제품의 제목, 그리고 블랙 포인트라고 불리는 주요 항목, 그리고 제품의 상세 설명들까지 이 브랜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이미지 혹은 텍스트로 전달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뭐든지 더 나아가는 A+사의 경우에는 제품의 이미지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의 비디오와 A+ 컨텐츠라고 불리는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작업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사실 이 비디오라는 매체는 이미지보다 약 4배 정도 더 매력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A+4처럼 브랜드색이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 제품의 비디오를 추가하심으로써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또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텍스트로만 가능했던 제품 상세 설명을 다음과 같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A+ 컨텐츠로서 보여줌으로써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기억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품 페이지 내에 브랜드명을 클릭하게 되면 앞서 인터브랜드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브랜드 스토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어는 다시 말해 여러분만의 홈페이지입니다. 아마존 내에 나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하고요. 말씀 주셨던 내비게이션 바도 거의 3단계까지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단 한 줄의 코딩도 없이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존 브랜딩 솔루션을 활용하신다면 제품의 기본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비디오, A+ 컨텐츠, 그리고 아마존 스토어까지 만드셔서 고객과의 접점을 더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끝이 아니죠. 이렇게 잘 만드신 브랜드를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A사의 사례부터 살펴보면 아마존의 가장 기본적인 검색 광고인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활용합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는 개별 상품 페이지를 상위 노출시켜주는 검색 광고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에 상단에 내 제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존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제품이 하루에도 수십만 개씩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내 제품을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스폰서드 프로덕트가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우리 A+4의 경우에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는 물론이고요. 직접 브랜드의 태그라인까지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 또 스폰서드 프로덕트보다도 더 상단에 검색 결과의 최상단에 브랜드 배너 형태로서 노출시킬 수 있는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활용합니다. 이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의 경우에는 뉴트 브랜드라는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뉴트 브랜드란 브랜드의 신규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주문 건수, 판매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구분해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스폰서드 브랜드를 설정하실 때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면 나의 스토어로 랜딩하게끔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내가 스토어를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스토어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어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게 유입된 소비자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 스토어 인사이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사 홈페이지처럼 하루에 몇 명이 방문했고 또 몇 번의 뷰가 일어났는지 메뉴별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유입된 고객들이 얼마만큼 주문을 했고 판매를 했는지도 판매가 일어났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스토어를 만드시면 나의 고유 URL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나만의 스토어의 URL을 만드시는데 또 거기에 소스 태그를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스 태그를 심는다는 건 이제 외부에서 아마존 광고를 진행하시게 됐을 때 이 소스 태그가 심어진 나의 스토어 URL을 활용하셨을 때 각 소스 태그 별로의 유입이 얼마나 되었고 또 구매가 얼마나 일어났는지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A+4는 가장 최근에 런칭된 아마존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아마존 라이브는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시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입니다. 브랜드가 직접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또 판매를 유도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방송된 영상들은 아마존.com 라이브 홈페이지 그리고 제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아마존 스토어 그리고 파이어 TV 아마존이 갖고 있는 파이어 TV 내에 쇼핑 탭에서도 노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 홈쇼핑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처럼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단계에서도 스폰서드 프로덕트뿐만이 아니라 스폰서드 브랜드
그리고 스토어 인사이트, 아마존 라이브까지 다양한 솔루션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만 한다고 해서 브랜드가 쭉쭉 성장한다면 정말 고민이 없겠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지 않으시고 트래픽 몰이만 신경 쓰신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난 마케팅 예산이 정말 충분하다. 난 돈이 정말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시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아마존은 브랜드 오너에게 소비자 인사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저희 A사는 각종 지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보고서를 활용합니다. 이 비즈니스 보고서에는 날짜별, 상품별로 판매 및 트래픽 추이와 그리고 더 자세한 판매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광고와 관련된 데이터는 캠페인 매니저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지출, 판매액, 효율 등등의 다양한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최적화를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A+4는 가장 최근에 런칭된 브랜드 대시보드라는 툴을 활용하는데요. 이 브랜드 대시보드는 현재 브랜드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브랜드 대시보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재고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브랜드 헬스 파트. 내가 전환율이 좋지 않다면 전환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품 페이지에서 빠진 정보는 없는지 또 고객 리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전환율 개선 제한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트래픽이 조금 적다 싶으면 트래픽을 늘릴 수 있게 서치 텀을 최적화하고 또 광고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주는 트래픽 개선 제한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고 현황이면 재고 관리 메뉴에 따로 들어가고 리뷰를 보고 싶으면 각 상품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됐던 그런 번거로움들을 이런 대시보드의 형태로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모니터링 하기가 쉽고 또 액션을 취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에 뿐만 아니라 브랜드 애널리틱스는 이 A+4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요. 총 소비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아마존 검색어 리포트입니다. 이 검색어는 기존의 캠페인 매니저에서 내가 운영한 광고에 대한 데이터만 확인이 가능하셨는데 광고를 운영하지 않아도 검색어 리포트를 활용하신다면 지금 현재 혹은 과거 특정 기간 동안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검색어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각 검색어마다 1등하는 제품, 2등하는 제품, 3등하는 제품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어 리포트에서 제가 특정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또 알고 싶은 상품의 주요 키워드, 예를 들면 샴푸라는 키워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면 실제로 샴푸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노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보여지게 되고요. 또 각 키워드마다 1등하는 제품, 2등하는 제품, 3등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검색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브랜드가 타겟해야 되는 주요 키워드가 뭔지 아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키워드에 대한 현재 마켓 쉐어는 어떤 브랜드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지 시장 파악까지 가능하시게 되는 거죠. 다음은 시장 바구니 분석 리포트인데 말 그대로 고객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고객이 하나의 장바구니에 같이 담는 상품이 무엇인지, 내 브랜드 제품과 같이 구매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 비교 및 대체 구매 행동 리포트는 고객이 내 브랜드 제품과 가장 많이 함께 비교해서 보는 제품은 무엇이며 또 실제로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제로서 구매를 하는 제품은 무엇인지까지도 탑 5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인구 통계 리포트는 실제 내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나이, 소득 수준,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까지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지표를 알려줍니다. 이런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통해 제공되는 총 4가지 리포트를 사용하신다면 이
고객의 구매 여정에 따라 내가 브랜드의 제품을 어떻게 노출할 건지 최적화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셔서 상품을 기획하고 런칭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 외부에서 진행하는 브랜드의 모든 디지털 광고 활동에 대한 어트리뷰션, 즉 직접적인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때 도와주는 아마존 어트리뷰션 베타라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런칭이 됐고요. 내 제품에 더욱 최적화된 컨텐츠를 알고 싶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전환율이 더 높아지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 나의 A+ 컨텐츠를 A/B 테스팅 해볼 수 있는 Manage Your Experiments라는 툴까지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트래킹하고 시도하고 추적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나의 브랜드 경험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아마존에서 제공한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그냥 홀려보내시지 않고 내 브랜드에 맞게 가공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계속 거듭하신다면 여러분의 브랜드가 아마존 내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성장시키고 또 최적화된 브랜드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마지막으로 브랜드 빌딩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브랜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A사는 브랜드 등록을 아마존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브랜드 보호에 있어서 제대로 된 조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이 있어도 브랜드가 아마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때그때 돌처럼 날아드는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 브랜드 등록을 하시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정식 브랜드를 인정받은 우리 A+사의 경우에는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나의 소중한 브랜드를 보호받으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반 신고 툴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는 툴에 접근 권한이 생기시게 되면 잠재적인 침해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대량 검색을 하실 수 있고 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나는 나의 정품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트랜스페런시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브랜드 제품을 시리얼화된 고유 바코드를 부착하고 또 고객에게 배송이 되었을 때 고객이 이 바코드를 스캔해서 이 제품이 내가 받은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더 나아가면 브랜드가 제공하는 브랜드의 정보를 바탕으로 또 아마존의 머신러닝 기술을 합작해서 가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고 또 브랜드에게 직접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마존 내에서만큼은 절대적인 브랜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 제로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브랜딩 솔루션을 활용하신다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를 만들고 또 성장시키고 최적화하고 보호하는 브랜드 빌딩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성공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사와 A+사의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였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아마존의 브랜드를 등록하는 절차이고요.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여러분의 브랜드를 아마존에 등록하시게 되면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브랜드 빌딩 솔루션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위해서는 판매하시려는 국가에 활성화된 상표권이 있으셔야 되고요. 상표권이 출원되고 나서는 승인이 되기까지 해당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가 될 수 있다고 하니 이미 판매를 아마존에서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혹은 판매를 하고 있으시나 아직 상표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바로 돌아가셔서 이 브랜드 등록 절차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복잡하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코트라에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마존 사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진출하실 때 나의 브랜드를 보호받기 위해서라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딱 한 가지,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완료되시면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브랜딩 솔루션들은 저희 공식 웹사이트 교육 자료를 통해서든 혹은 여기 계신 아마존 코리아 매니저분들을 통해서든 굉장히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꼭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활용해 성공적인 브랜드를 만드시기 바라며 저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